그래서도 우리 센터가 개관해서 금천구의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인생을 재설계해 주겠다는 그리고 재교육을 돕겠다는 이런 복지시설을 만들어준 구청장님 그리고 센터장님께 정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개관 특강 기념으로 포스트 코로나 50 플러스 언택트 삶 즐기기라는 주제로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실제로 소외되기 쉬운 우리 중장년층들이 이런 코로나 시대에 소외되지 않고 삶을, 생활을 잘 즐기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는 인류의 역사는 이제 앞으로 두 가지로 나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 이전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코로나 이후에 이런 시대를 살게 될 거다. 그래서 바로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포스트 코로나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확진자 현황을 보니까 확진자가 드디어 2만 명에 육박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좀 숫자가 줄어들긴 했는데 지금도 250명 선에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입장이더군요. 수도권은 그리고 이제 7천 명에 이르렀습니다.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지만 이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중장년들이 꼭 해야 될 그런 입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50 플러스 세대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50 플러스 세대는 실제로는 베이비 부모 세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베이비 부모 세대는 세계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생년월일로는 1946년생부터 1965년생 사이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쟁이 끝나니까 전부 다 집으로 돌아가고 가정으로 돌아가게 됐죠. 그래서 그때부터 갑자기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태어난 아이들은 저도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인데요. 그때 태어난 아이들은 상당히 자유롭고 성해방을 외치고 그리고 반전을 부르짖고 그리고 락을 좋아하고요. 저도 지금도 락을 좋아해서 음악을 가끔 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제 위에 선배님들은 히피족들이라고 해서 머리 기르고 아주 자유분방한 그런 삶을 살았었습니다. 우리 세대의 이런 베이비 부머 세대들 중장년의 특징이라고 하면 실제로 임파서블을 불가능이죠. 임파서블. 이 임파서블이라는 이 단어, 불가능하다는 이런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하고요. 여기다가 어포스트로피를 하나 찍으면 I am possible이 되잖아요. 그래서 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세대입니다. 여러분들도 전부 다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벌써 많은 분들이 입장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종백님 감사하고 양경님 안녕하세요. 모두 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우리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쉼표가 별로 없이 일만 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쉼없이 달려왔는데 이제는 좀 쉼표를 가지고 I am possible로 불가능을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이제는 모든 게 더 쉽게 가능해졌다고 생각하는 그런 삶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부터 우리의 생활, 그리고 삶까지도 다 조금씩 바꿔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는데요. 그것을 안 바꾸면 굉장히 불편한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불편해지는 것은 왜 그러냐면 앞으로는 포스트 코로나가 되면서 결혼식장의 문화가 바뀔 것입니다. 또 장례식장의 문화도 바뀔 거고요. 그리고 음식을 먹는 문화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앞으로 결혼식장에서는요, 축의금만 주고 바로 차에서 내리지 않고 축하해주고 가는 그런 드라이브 스루라고 하는 그런 요즘 외국에 그런 문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맥도날드나 이런 데 가서 음식을 시킬 때도 차에서 안 내리잖아요. 그러한 서비스들, 그런 문화들이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근데 우리 중장년들이 그런 문화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바뀔 노력을 해야지 별로 불편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또 장례식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례식장 가기가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그런데 장례식장에서 부의금만 전달하고 바로 뒤를 돌아설 수 있게 조문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행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멀리 가는 여행은 조금 힘들어질 테니까 여행을 가이드와 함께 온라인에서 1시간을 신청하면 여행 서비스를 해주는 생생하게 가이드와 같이 온라인을 통해서 여행을 하는 이런 문화들이 앞으로 상당히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요즘에 며칠 전부터요, 며칠 전이 아니죠. 30일부터 9월 6일까지 2.5단계로 오르면서 제가 스타벅스에 한번 가봤더니 QR코드가 없어서 신분증을 내고 그리고 이름을 적고 출입을 허가를 받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저도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의 대부분은 20, 30대가 아니라 50대, 60대, 70대였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QR코드를 만들어서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을 이제는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주제는요, 호모 사피엔스인데요. 굉장히 말이 낯설죠? 호모 사피엔스는 어떤 뜻이냐면요, 예전에는 우리가 슬기롭고 슬기로운 인간이다 해서 도구를 만들고 사용했던 호모 사피엔스라는 말을 썼었죠. 그러다가 지금은 이 포노라는 말은 라틴어인데요, 스마트폰이라는 뜻입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인종이라는 그런 뜻이죠. 포노 사피엔스. 우리 중장년들이 어렵지만 포노 사피엔스, 포노족이 이제 앞으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시대는 4차 혁명 시대가 올 것 같고요. 그리고 디지털화 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의 상황을 잘 즐기고 이겨내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디지털로 재편되는 세상, 바로 포스트 코로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게 바뀌겠죠. 이런 바뀌는 것, 변혁, 그리고 개혁, 이런 혁명의 상징을 우리가 몇 개를 볼 수 있는데요. 혁명의 상징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아이돌 그룹을 하나 들 수 있는데요. BTS, 방탄소년단 잘 아시죠? 그럼 방탄소년단을 보면 최단시간 내에 1억 명이 그 비디오를 봤습니다. 그리고 최단시간 내에 하루에 볼 수 있는 거의 1억 명에 육박하는 그런 비율을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기네스북에 세계의 기록을 깰 만큼 대단한 그런 기록을 갖고 있죠. 그런데 이 방탄소년단이 예전에 아이돌 그룹이 성공을 하고 성장을 하던 그런 방식과는 좀 틀리게 성공을 했습니다. 주로 예전에는 신문이나 방송에서 대대적인 광고를 하고요. 그리고 광고 마케팅으로서 승부를 걸어서 마케팅에 이기게 되면 크게 스타로 발돋움했는데, 방탄소년단은 그렇게 큰 것이 아니고 오로지 유튜브를 통해서 컸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입소문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달하는 팬클럽을 만들어서
그것을 팬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팬덤, 고객에 의한 팬덤 효과로 그만큼 세계적인 스타가 됐던 것이죠. 그런 것이 바로 혁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혁명의 원천은 뭐냐? 인터넷의 총화라고 하는 유튜브였잖아요. 지금도 여러분들도 유튜브를 많이 하시지만 앞으로는 그런 유튜브라든지 이런 디지털 문화에 더 익숙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혁명의 상징을 보면 방송국을 들 수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저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방송국에 들어가면 사실 굉장히 성공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방송국의 매출이 50%로 줄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50%로 줄고 그런 공백을 누가 가져갔느냐? 누가 가져갔겠습니까? 네이버라든지 유튜버라든지 이런 곳에서 가져갔는데, 실제로 이런 네이버나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미안한 얘기지만 웹 하나를 개발을 해갖고 그만큼 다 성장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혁명의 반증을 들면 은행을 볼 수 있는데요. 시중의 모 은행은 벌써 90% 이상 지점을 폐쇄했다고 해요. 시티은행인가요? 그 이외의 은행들도 지점을 많이 폐쇄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러냐? 무인 서비스가 90%까지 지금 늘어났습니다. 스마트 뱅킹이라든지 폰뱅킹 이런 부분들이 워낙 늘어나고 ATM 기기가 어디나 있기 때문에 사실 은행 지점을 가는 일이 확 줄어버렸던 것이죠. 이렇게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미국의 백화점 중에 100년이나 된 백화점이 있는데요. 그 백화점 이름이 시어스예요. 이 시어스라는 백화점이 결국 도산을 했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롯데백화점 같은 그런 백화점인데요. 문을 닫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냐? 바로 세계적인 그룹이라고 하는 아마존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주문부터 배송까지 전체 로봇이 같이 움직이면서 물건의 주문의 혁명, 이런 것들을 이뤄냈기 때문이죠. 세계적으로 발돋움한 아마존이란 그룹 때문에, 회사 때문에 미국의 100년 된 회사가 망하는 이런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런 언택트 시대에, 언컨택트죠? 대면하지 않는 세상. 실제로 대면하지 않는 것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대면을 다른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언택트, 언컨택트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은 여태까지 대부분이 컨택트 세계에서 계속 살았습니다. 꼭 사람을 만나야지만 일이 되고 회사에 출근해야지만 일이 됐지만, 사실은 벌써부터 1, 20년 전부터 외국은 재택근무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많이 온라인으로 많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정서가, 우리나라의 문화가, 우리나라의 기업이 바로 이런 대면의 그런 비즈니스를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앞으로는 그 부분이 언택트, 만나지는 않지만 다른 방향으로 만나면서 일을 하는 이런 비즈니스가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소비의 행동에 변화가 생길 것이다. 지금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에 익숙한 사람들이 지금 생활을 잘 즐기고 있는 것이겠죠. 지난 10년간 우리는 이 스마트폰 때문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 스마트폰. 이거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게 다 됐는데요. 실제로 우리는 그러면서도 우리 자녀들에게 스마트폰을 쓰지 마라. 스마트폰을 많이 쓰면 스마트폰에 중독이 된다. 그리고 인간성이 무너진다. 나쁜 관계가 형성된다. 이런 말로 우리 자녀들한테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까지 스마트폰을 하루에 계속 옆에다 두고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족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앞으로는 달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느끼면 참 보람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언택트 시대, 비대면의 시대에서는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 온라인을 잘 사용하는 자체가 생존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4차 혁명 시대에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인공지능 로봇, 사물 인터넷, 이런 것들은 사실 잘하는 사람들한테 맡겨두면 됩니다. 과학자들에게 맡겨두면 그들이 다 이 세상을 더 많이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고 이 스마트폰에 익숙해지면서 언택트의 시대에 맞는 그런 기술, 삶을 즐기는 것을 앞으로 노력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잘 따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아까 설명드렸듯이 포노사피엔스,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7대 기업으로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사, 애플사,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 이런 회사들이 전부 다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하는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고 하는 서비스를 하는 이런 회사들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포노족이 되려면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싫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의 90%가 이미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의 40억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뗄래야 뗄 수 없는 시대가 됐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의 레벨은 어디에 있을까요? 레벨 1입니다. 앱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카카오톡을 사용하고 그리고 검색을 한다. 레벨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 중장년들이 실제로 레벨 안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레벨 5 정도 되면 어떤 것이냐면 스마트 뱅킹을 한다든지 온라인으로 쇼핑을 한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레벨 5 정도를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스마트폰을 상당히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 대부분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인데요. 레벨 10의 입장으로 이제 들어갈 때가 됐습니다. 레벨 10은 어느 정도냐면요. 스마트폰으로 온라인으로 친구를 사귄다든지 또 그 속에서 내가 호흡을 하고 소통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죠. 컴퓨터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언택트 시대에 이런 삶을 아주 자연스럽게 가져가는 그런 레벨이 바로 레벨 10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정도가 된다고 하면 포노족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앞으로 신경 쓰시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후에 세세한 얘기는 또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언컨택트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잖아요. 컨택트, 대면, 언컨택트, 대면하지 않는. 그러나 대면을 하되 새로운 방식으로 대면하는 것을 언컨택트라고 얘기를 하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른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소통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 언택트 시대에는 어떻게 일상이 변화할까요? 일단 청춘 남녀들을 보면 이 청춘 남녀들이 앞으로 되게 연애하기가 좀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서로 포옹을 하는 것도 그렇고요. 또 아주 가깝게 밀접하게 지내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멀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숙박업들, 일반 시중에 있는 숙박업들도 상당히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시대여서 어쩔 수 없는 거겠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혼식들도 지금 아주 소수의 인원이 참여하고 유튜브로 촬영을 해서 방송을 하는 이런 시대가 벌써 돼버렸습니다. 앞으로는 그게 많이 심화가 될 것이고요. 축의금을 낼 때 차를 몰고 가서 차에서 내리지 않고 축의금을 전달하고 그리고 박수를 쳐주고 그렇게 오는 문화. 대학교 졸업식도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학위를 받을 때도 차에서 손을 흔들면서 학위를 받게 될 것이에요. 얼마 전에 홍익대학교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졸업식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정말 놀랍더라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런 세상이 이제 도래되었습니다. 장례식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상주에게 인사를 하고 상주에게 또 조문을 하고 이런 문화가 될 것인데요. 상주는 인터넷을 통해서 화상을 보면서 누가 왔다 갔는지 이제 다 알게 될 것입니다. 대면을 하지 않아도 가까이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늘어난다 하는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얼마 전에 LG그룹 구본무 회장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 때는 사람들을 많이 안 불러서 화제가 됐었잖아요. 앞으로도 그런 문화가 많이 이어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언택트 시대의 교육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이미 우리도 20, 30년 전부터 온라인 교육이 활성화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더 활성화가 되겠죠. 지금도 사이버 대학에서 공부하는 또 교수하시는 교수님들 보면 교육 방식이 굉장히 선진화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아직 이 오프라인 교육이 아니라 이런 온라인 교육을 하는 것이 익숙하지가 못합니다. 일반 대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수님들, 공부도 많이 하고 훌륭하신 교수님들 지금 온라인 교육하느라고 되게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대요. 그러나 시스템 자체가 사이버 대학보다 훨씬 못하기 때문에 교수하는 방법이라든지 시스템들 그리고 방식 자체가 훨씬 수업료가 싸지만 약간 떨어졌었던 이런 사이버 대학교의 교수 방식이 올라가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중장년들, 우리 금천 50 플러스 센터,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이런 온라인 교육, 비대면 이 교육에 익숙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 우리 회원님들이 들어오고 계시네요. 감사드립니다. 언택시대 교육은 하나 예를 들면 미국에 미네르바라는 이런 스쿨이 있습니다. 그 스쿨은 학교를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만 교육을 하는데 그 교육을 받은 학생들을 기업에서 굉장히 호응을 하고 많이 뽑고 있다고 해요.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았는데 실력은 훨씬 좋다는 거죠. 집중력이 훨씬 좋답니다. 미네르바 나온 그런 학생들이요. 그리고 애플사나 세계적인 회사 애플사나 아마존 같은 회사들은 이미 직원을 뽑을 때 학벌을 따지지 않고 실력 있는 사람들을 뽑기 시작했고요. 지금 그것이 되게 저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이나 아마존에 근무하는 이런 페이스북에 근무하는 이런 직원들은 평균 근무 연한이 2년을 넘지 않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평생 직장이 아니니까 어느 정도 있다 나와서 자기의 사업을 차린다든지 그보다 조금 작은 회사에 가서 대우를 더 받는다든지 벌써 이런 시대가 되어서 교육은 이미 온라인 교육으로 돌아서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받는 이런 온라인 교육에 대해서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언택트 시대의 공동체 생활은 어떻게 변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벌써 백화점에 가보면 고급스러운 이런 대우를 받는 VIP들, 프라이빗 서비스라고 하죠. 그런 서비스를 받는 이런 고객들은 오히려 더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매출이 많이 늘었다고 하네요. 또 방이 있는 식당들, 좋은 식당들은, 고급 식당들은 매출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데도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그래서 부득이하게 앞으로는 소득에 따라서 양극화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 여행도 마찬가지죠.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행을 멀리 못 갈지 모르지만 여행을 가는 사람들은 공간이 넓은 비행기를 타고요. 그리고 공간이 아주 넓지가 이런 호텔을 이용하면서 특히 위생이 확실한 이런 데를 찾아다닐 확률이 높겠죠. 우리들은 온라인으로 여행을 할지 모르지만 소수 사람들은 그렇게 여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양극화가 상당히 벌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 생활의 이런 모습들이 될 것입니다. 언택트 디바이드 세대 또는 언택트 디바이드 이런 부류들은 어떻게 보냐면 실제로는 제가 며칠 전에 다이소라는 곳을 가서 물건을 좀 사봤는데요.
거기 가보니까 전부 다 이제 직원한테 돈을 내지 않고요. QR코드를 찍어서 다 계산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또 며칠 전에 모임을 할 때 버거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도 주문을 할 때 직원이 돈을 안 받고 다 QR코드를 찍어서 내가 계산을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말기 주문을 하려면 어차피 우리가 소외되지 않고 이런 문화에 익숙해져야지만 편하게 우리가 생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뒤에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면 언택트 시대에는 비즈니스의 방법도 여러 가지가 바뀔 텐데요. 지금도 IT 산업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산업의 변화는 그쪽 방향으로 더 많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꼭 만나서 일하는 것이 꼭 유리하지는 않은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 문화는 꼭 출근을 해서 회의를 하고 아침에 만나서 또 높은 사람들이 쓸데없는 말이나 또 재미난 얘기들을 앞에 서론을 얘기하고 회의를 하는 이런 것들이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온라인으로 회의를 하면은 그런 쓸데없는 말들이 다 없어진대요. 그래서 생산성도 높아지고 효율도 상당히 올라간다고 그렇게 평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불필요한 회의를 줄이고 위계를 지키는 이런 문화들이 없어지는 이런 언택트 시대의 비즈니스가 앞으로 더 활성화되고 유행이 될 것입니다. 지금 관공서에서도 그런 분위기로 많이 흘러가고 있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시대죠. 화상회의를 하게 되면 직급에 상관없이 똑똑한 사람들이 의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이디어를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더 많이 발언하고 활성화가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실력이 높은 사람들이 가장 우대를 받고 인정을 받는 그런 시대일 것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언택트 시대의 생활을 우리가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태까지 말씀드린 이런 서론에 대해서 우리가 방법을 찾아내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목조목 하나씩 말씀드리면요. 일단 실용적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중장년들이 써먹을 수 있는 것을 한두 가지씩 가볍게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일단 네이버에서 QR 전자 출입 명부를 만드셔갖고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데요. 벌써 10대, 20대들은 다 QR코드를 거의 만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베이비 부머 세대들, 50 플러스 세대들은 만든 사람들이 한 20, 30%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그 이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들어오신 선생님들은 많이 만드셨을지 모르겠는데요. 꼭 QR코드를 만들어서 프랜차이즈 커피숍이라든지 카페라든지 또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이름을 쓸 때 신분증이 없으면 또 못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QR코드를 핸드폰으로 찍어서 편하게 들어가실 수 있도록,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오늘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지금은 우리가 밴드를 통해서 이 강의를 듣고 계시지만 화상회의라든지 교육을 받을 때 줌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줌 화상회의라고 해요. 앱을 줌을 깔으셔갖고요. 언제 기회가 되면 교육을 할 때 줌으로 교육을 받거나 회의를 하는 것을 경험을 해보시면 하나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패스워드나 아이디를 다 가르쳐주고 그걸 치고 들어가면 되거든요. 앞으로 50 플러스에서 그런 것을 줌을 통한 교육을 시도할 것입니다. 조만간에 그렇게 될 것으로 봐서 줌으로 재택근무를 한다든지 또 생활을 하는 부분에서도 많이 활용하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일상이 많이 변한다고 했는데요. 이 일상 변하는 것 중에서 생일을 맞이한 우리 친구들에게 생일 선물을 들고 직접 전해주는 이런 시대였지만 앞으로는 핸드폰으로 케이크를 보낸다든지 커피를 보낸다든지 이런 것을 쉽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카카오페이로 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에서 카카오페이를 연결해서 통장과 연결해 놓으면
생일을 맞은 친구한테, 아이한테, 또 친척한테 카카오페이로 케이크를 사서 간단하게 보내면 됩니다. 그리고 커피를 선물하고 그러면서 그 커피를 같이 공유하기도 하고 이런 것을 사용하시면 언택트 생활을 하면서도 좀 즐거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 결혼식을 가기가 힘든 분들은요 어떻게 사용하실 수 있냐 하면 인터넷 우체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체국이 바깥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인터넷에도 우체국이 있는데요. 이곳에 가시면 부의금을 보내달라고 하면 2, 3천 원을 내면 부의금을 직접 결혼식장에다 갖다주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인터넷 우체국에 한번 들어가셔갖고 이것을 보내는 것을 꼭 시도를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계신 분들 이제 비즈니스 할 분들도 많으니까요. 우편을 보낼 때 DM이라고 그러죠. 다이렉트 메일을 보낼 때도 메일이 아니라 우편을 보낼 때 이 인터넷 우체국에 들어가서 우편을 보내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택트 삶 중에 하나 재미난 게 지금 우리가 영상으로 여러 강의를 하지만 이런 영상을 정리를 하고 영상을 배우려고 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별로 어렵지 않게 배우는 방법들이 또 있습니다. 키네마스터라는 영상 제작하는 영상을 다루는 편집 기능이 있는 앱이 있는데요. 이것을 한번 공부하셔갖고요. 물론 다른 걸 하셔도 되는데요. 저는 이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잘라붙인다든지 음성을, 오디오를 넣는다든지 하는 것을 유튜브에서 키네마스터 배우는 법 이렇게 공부하셔갖고 간단하게 영상을 만들어서 자녀분들에게, 친구들에게 보낼 수가 있으니까 꼭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육을 받고 있지만 밴드를 또 활용하는 것이 현대의 삶에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 금천구로 보면 금천구에 신문사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신문사 중에서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신문사를 밴드에서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시면, 회원가입해서 들어가시면 생생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금천구의 소식을 정확하게 소식을 받을 수가 있고요. 쉽게 받을 수가 있고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구청에서 일자리가 나올 수 있거든요. 앞으로 지금도 일자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자원을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제가 현황을 하고 봤는데 이런 밴드를 통해서 쉽게 그런 정보를 접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구청장님이 만든 밴드도 있습니다. 그런 밴드에 들어가셔도 실시간으로 좋은 정보를 접할 수가 있으니까요. 또 그 가입하는데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친구도 만들고 그런 것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전화도 마찬가지죠. 핸드폰으로 전화를 사용하는 부분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만약에 전화해서 내가 금천 50플러스 센터를 찾으려고 하면 꼭 검색을 하지 않고서도 전화해서 연락처를 눌러보면 금천 50플러스 누르면 바로 전화번호가 나오게 하는 그런 전화들이 있습니다. 저는 T전화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전화도 그렇게 해서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굳이 검색을 하거나 찾아보지 않아도 된다. 아주 쉬운 방법들이 많습니다. 또 카카오톡을 사용하시는 우리 중장년들은 이 카카오톡에서는 어떤 걸 사용하시는 게 좋으냐면 카카오톡에 샵이 있습니다. 검색은 네이버 검색만 우리 사용을 하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데 카카오 검색이 더 훨씬 빠르고 쉽습니다. 카톡을 하다가 샵을 쳐갖고 금방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주 쉽게 검색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카톡을 하실 때도 자주 쓰는 단어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라는 것은 건자만 치면 바로 앞에 뜨거든요. 그래서 굳이 많이 이렇게 치지 않으셔도 금방 보내실 수가 있다 하는 거 추가로 말씀드리고요.
팩스 같은 거 보낼 때도 아주 쉽게 대량으로 많이 보낼 수도 있어요. 그것은 어디에 있냐면 KT에 있습니다. KT 애니팩스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100통, 200통, 300통의 팩스도 아주 쉽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주소만 잘 정리를 해 놓으시면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요. 아까 인터넷 우체국에서 DM을 보낼 때 오프라인으로 보내는 것보다 가격도 2배, 3배가 쌉니다. 아주 쉽게 DM을 보내고 아주 쉽게 팩스를 많은 사람들에게, 또 내가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많은 곳에 쉽게 보낼 수가 있는 이런 기능들이 살아 있습니다. 요즘에는 교육을 받을 때, 내가 뭘 만들고 싶을 때, 또 악기를 배우고 싶을 때, 노래를 공부하고 싶을 때 유튜브에 들어가서 하잖아요. 정말 유튜브가 인터넷의 총알라는 말처럼 요즘에 10대, 20대들은 네이버나 이런 카카오를 검색하지 않고 심지어는 유튜브로 검색하는 10대, 20대가 많다고 합니다. 물론 30대 이상은 검색을 많이 하지만요. 그래서 유튜브를 잘 활용하셔갖고 배우는 것,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쇼핑 같은 거 하실 때 쿠팡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활용하셔갖고요. 쿠팡은 뭐 로켓 배송이라고 하잖아요. 오늘 신청하면은 내일 이렇게 도착하는 물건들이 있는데, 우리 중장년들이 꼭 쿠팡 서비스 같은 걸 한번 들어가셔갖고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편리합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 반값에 살 수 있는 것들도 아주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50 플러스 언택트 삶 즐기기가 요번 우리 특강의 주제인데요. 실제로 우리가 50대, 60대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잘 살려면, 소외되지 않으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코로나가 지나간 이후에 이런 삶에서는 언택트, 대면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대면을 하긴 하는데 새로운 방식으로 대면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대면을 하고,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는 말이 있잖아요. 30일부터 6일까지는 당구장도 전부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렸고, 골프 연습장도 그렇고, 집합 금지뿐만이 아니라 프랜차이즈 카페 같은 데는 포장 배달밖에 안 돼요. 음식점도 그렇고요. 9시 지나면은 직접 현장에서 먹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국가의 정책을 잘 따르면서도 소외되지 않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7개월 동안 엄청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런 고생하는 것을 확산이 되지 않도록 개개인이 개인의식에 힘쓰면서 언택트 시대에 딱 맞는 여러 가지 기술이 있지만 소소한 것들을 일단 활용을 해보시면서 익숙하게, 그리고 뒤처지지 말고 불편하지 않게 사는 그런 삶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즐거운 마음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진 님이 그럼 병원 진료, 약국, 한의원은 어떻게 바뀔까요? 라는 질문 하나 해주셨는데,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외국에서는 벌써 원격 진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환자와 의사가 원격으로 상담을 하고, 그리고 처방을 받고요. 그리고 약을 짓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일상화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의료 문화는 아직도 직접 병원을 가야 되는 문화가 익숙해졌지만 그 부분은 반드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의료진들의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이런 특성들이 사실 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변화가 있어서 원격 진료가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병원을 다닐 수 있게 될 것이고요. 지금도 의료 분업이 일어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의료진들 고생 많이 하는데, 그런 변화를 통해서 이런 언택트 시대의 의료도 아주 편리하게 바뀔 것입니다. 확대가 될 것이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고 유익한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문교육기관을 하고 있는 BUK 인재교육원의 의키 원장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